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백신 전쟁 참 무섭습니다. 이 백신 전쟁에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참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의 접종률은 3.5%입니다. 참담한 접종률입니다. 백신 정책 실패를 비판하면 야당 탓, 언론 탓, 가짜 뉴스 탓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백신 정책을 실패를 비판하면 야당, 언론 탓, 그냥 바가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걸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백신을 들여와서 국민을 살리는 게 당신 대통령의 마지막 사명이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을 들여와서 국민을 살리는 게 이 정권의 마지막 국민에 대한 마지막 사명이다.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은 일상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생산도 합니다. 무역도 합니다. 마음대로 여행도 다니고 지금 그들은 일상의 행복을, 기쁨을 느낍니다. 교회도 마음대로 가고, 찬송가도 마음대로 부르고, 성가대도 마음대로 하고, 합창도 마음대로 하고, 무용도 마음대로 하고, 운동도 마음대로 하고, 지금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바로 1년 몇 개월 전, 2, 3개월 전에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렸습니다. 상업시설하고 공공시설도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걸 도달하지 못하면서 더 옥죄려 하고 그 비판을 하면은 백신에 대한 비판을 하면 가짜 뉴스니 뭐니 하고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전체 인구의 61.96%가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해가지고 집단 면역에 이르는 데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오냐? 4월 20일 기준 Our World in Data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61.96%가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해서 집단 면역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몇 퍼센트입니까? 3.57%에 불과한 한국과 61.96%인 이스라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국가 총력전으로 백신 구매에 나선 리더십이 나라의 운명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말이죠. 재난 디스토피아. 재난의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겁니까? 자영업자들의 파산이 속출하고 있고 일상을 빼앗긴 국민들의 고통이 임계점을 달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11월에 집단 면역이 60% 이상이 이 백신을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국민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그것이 참못 궁금하기조차 하면서도 궁금을 뛰어넘어 두렵기조차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을 세계에서 접종이 가장 뒤처진 느림보 국가로 꼽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백신 전쟁에서 아주 참패한 겁니다. 이 참패를 자초한 것은 문재인 정권 자체입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백신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왜 구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정권이 끝나봐야 그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백신에 늦었을까? 돈이 없어서 늦었을까? 곳간에 다른 돈은 많이 퍼주면서 백신을 구입할 돈이 없었겠다? 그건 아니죠. 한국의 접종률은 캄보디아나 아제르바이잔, 이름도 듣기 힘든 그런 나라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접종률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5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뒤처지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이 대한민국을 OECD 37개국 중에 35위, 다시 말하자면 이 백신 주사를 맞은 그런 순위 중에서 35위라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치명적인 백신 소위 그 격차, 이런 완전히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윤평중 교수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평중 교수는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세계 최첨단 방역 체계를 갖추었다고 큰소리 빵빵 치고 말이죠, 접종할 백신 자체가 태부적인 그런 참사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최첨단 방역 체계를 갖췄다고 170억이나 들여서 K방역을 선전하고 홍보하더니 접종할 백신 자체가 태부적인 참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최악의 실정이 아닐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윤평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 생명이 걸린 사안을 오판한 정권이야말로 재난 디스토피아의 주범이다. 재난 디스토피아를 가져온 주범이 바로 국민 생명이 걸린 사안을 오판했던 정권이다. 윤평준 교수의 진단입니다. 이 윤평준 교수의 그 진단이 과연 틀리겠습니까? 맞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죠. 윤평준 교수의 의견에 100% 동의를 합니다. 국민 생명이 걸린 사안을 오판한 정권이야말로 재난 디스토피아의 주범이다. 그 말이 뭐가 틀렸습니까? 자, 김호란 교수를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중용한 게 단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김호란 기획관은 코로나 사태 내내 정부 정책 실패를 옹호한다고 온 그 스피커 대변인 아닙니까? 그는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 구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말도 했고, 백신을 먼저 접종한다고 집단 면역에 빠르게 도달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궤변을 일삼았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집단 면역의 61점 몇 % 해가지고 집단 면역에서 이제는 자유의 일상을 찾고 그들은 하루에 한 자릿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스크를 다 벗고 지금 나라가 활성이 돼가지고 즐거운 소위 삶의 어떤 면을 구가하고 있다. 김호란 교수가 학자로서 전문성, 정직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억지 주장들이 그 외에도 많이 김어준의 방송에서 많이 나왔죠. 그것을 갖다가 어떤 기자가 다 스크래핑 해가지고 일일이 들어가지고 뽑아가지고 기사화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분을 방역관에다가 세웠습니다. 정은경은 그럼 뭐가 됩니까? 근데 김호란이가 감염병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방의학을 전공했습니다. 물론 예방의학도 광의에서는 예방이니까 말이 되죠. 그러나 지금 이거는 질병관리본부라는 것은 하나의 통제순위 제1순위가 되고 방역 대통령격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옥상옥 탁 방역기획관을 가로놓고서 딱 갖다 올려놨습니다. 국내 전문가 다수들이 말이죠. 작년 4월부터 여러 종류 백신을 넉넉히 구입해야 한다면서 얼마나 호소를 했습니까? 전문가 공동체의 큰 충고라든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감염내과 의사들, 전문가 의사들, 의사협회 빨리 백신을 구입해야 된다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마이동풍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백신 선구매를 완료한 작년 7월 이후에도 문 정권은 백신 구매를 상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의용지식이었던 김호란 기획관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설이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김호란 기획관 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바로 이것이 누가 백신 전쟁 참패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인식시켜주는 그런
그런 단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명백한 정책 실패를 갖다가 호도하는 문정권의 의문스러운 행태는 재난 디스토피아를 한층 악화시킨다. 이렇게 윤평준 교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중대사일수록 투명한 정보 공개로 정부가 신뢰를 얻어야 하고 위기 극복이 그래야 가능한 것인데 문 정권은 불리한 정보는 통계를 조작 윤색해서라도 감추려 하고 한다. 또 감추려 하고 백신 정책 실패를 비판하면 오히려 야당과 언론을 탓한다고 윤평준 교수는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퍼뜨리는 거짓말과 가짜 뉴스는 국가적 재앙으로 되돌아온다고 윤평준 교수는 한 수 더 치고 있습니다. 정권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 총체적 불신이 그렇게 되면 난무하게 될 것이다. 예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대신에 더 안전한 백신으로 받고 접종받았다는 루머가 퍼진 것도 정권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루머가 퍼진 겁니다. 설마 아스트라제네카 안 맞았겠습니까? 그거야 맞았겠죠.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루머가 퍼진 이유가 왜 그러느냐.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거도 없이 백신 구매 성공을 호언장담하고 문 대통령이 계속 이상한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저기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하고 박형준 시장 청와대에서 며칠 전에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점심 때. 그 밥맛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그건 나중에 또 나오겠죠. 그 두 분 입에서 나오겠지만은 그때 이 방역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백신 자체 그런 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이걸 접종을 할 수 있는 바로 접종 능력이 더 문제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아니 접종 능력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로 알고 있는데 이 두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능력이 바로 이 의료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접종할 수 있는 능력은 백신 만약에 여기다가 5천만 명을 갖다 놓으면은 아마도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 3분의 1 기간 동안에 완수해버리는 게 대한민국 의료진입니다. 그만큼 하이테크가 있습니다. 노련하고 숙련된 의료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할 그런 능력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는 걸 듣고 말이죠. 정말 그럴까? 그래서 그냥 씁쓸하기만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 재난을 낳은 것은 아닙니다. 재난 앞에서는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이 분출해서 남을 돕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1997년 때 우리가 그 외환위기 때 국민적 금모으기 운동이라든가 2007년 태안 앞바다 유조선 사고 때 태안의 기적 뭐 이런 것들이 재난은 일어났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한국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재난을 돌파해 나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이 정부는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대구를 강타했을 때 전국에서 달려간 의료인들의 그 헌신 보십시오. 시민들의 솔선수범 보십시오. 재난 디스토피아가 아니고 재난 유토피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재난 중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찬란한 우정의 재난 공동체, 바로 이게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K방역도 국민의 희생과 의료인들의 헌신이 만든 성취지 이 정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 성과를 참칭한 문 정권이 가만히 있으라고 겁박하면서 국민을 재난 디스토피아에 가두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권력에 굴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권력에 굴종하지 않는 국민, 바로 이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4.7 재보궐선거 메시지가 뭡니까? 자, 오세훈이가 잘나서 시장이 됐습니까? 박형준이가 잘나서 시장이 됐습니까? 국민을
그 어둠 속에 가둬두려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인은 권력에 굴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겁니다. 자, 한국인들은 어떤 게 한국인이냐? 바로 4월 7일 날 오세훈을 시장으로 만들고 박형준을 시장으로 만들어내는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정신이고 시민정신입니다. 그런 중대한 메시지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읽어내리지 못하고 또 친문의 모든 행패, 또 법을 어떻게 하겠다, 176석으로 어떻게 또 해보겠다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나간다면은 국회의원 앞으로 3년 임기는 돼 있지만 3년이 그냥 평온하게 그들 뜻대로 3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은 국민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만하지 마십시오. 어저께 보니까 말이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그 어딥니까? 현충원에 가가지고 말이죠. 써놓은 거 보십시오. 피해자님이시여. 아니 거기 피해자님이시여 뭐 영령을 나라를 위해서 정말 싸우다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버린 나라에 정말 헌정해버린 그 산화한 그 애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님이시여.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중국인이 러시아 백신 따위가 아니라 안전이 검증된 백신을 들여와서 국민을 살리는 게 바로 문정권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러시아 백신을 검토해보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한 모양인데 좀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건 내용적으로는 지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백신 따위가 아니라 안전이 검증된 백신을 나는 맞고 싶다.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국민을 생명을 살리는 게 문정권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 백신 스와프를 넘어서 국가적 비상수단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백신 특명정권대사로 보내야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국민의힘 박진 의원을 또 미국의 재야 정계에 보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게 해야 됩니다. 박진 의원은 원래 4개월 전에 이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거명하고 빨리 이 선언을 해서 빨리 백신을 들여와야 된다. 이렇게 미리 예언까지 했는데도 그때 콧방귀를 낀 데가 어딥니까? 이 정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훌쩍훌쩍 뛴다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큰 문제. 아니 하려고 백신 스와프를 하려면 스와프를 대통령이 후면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보아오 포럼에 딱 중국 시진핑이 만든 그 포럼에 딱 영상 메시지에 미국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중국을 높이고 왜 그러십니까? 백신 스와프를 지금 하려고 정의용위는 이렇게 뛰고 있는데 하지 말라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러시아 알아보라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지금 한미 백신 스와프를 넘어서 국가적 비상수단을 총동원해서 백신을 갖다가 가장 좋은 백신을 대한민국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백신 저항 운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은요, 러시아 백신, 중국 백신 안 맞아요. 안 맞을 거예요. 맞겠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그 괜찮은 백신인데도 안 맞으려고 하는데도 왜 안 맞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베타로 만들어진 소위 혈전과 관련된 이러한 그런 원인에서 했다고 지금 벌써 외신 타고들 다 나오니까 이 신문에 나오니까 국민들이 알지 신문에 안 나오면 국민들이 어떻게 그걸 압니까?
지금 중요해야 되는 거는요, 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이 딱 걸려 있는 바로 백신을, 좋은 백신을 맞춰달라, 안전한 백신을 맞춰달라, 이것이 단순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아니, 누구는 파이자 맞고 누구는 모더나 맞고, 누구는 그런데 우리는 왜 러시아 걸 맞아야지? 중국 걸 맞으라고? 만약에 해보십시오. 만약에 러시아하고 중국 걸 백신을 맞는다 하면 국민이 접종을 하는 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강제로 주사기를 가져서 쑤시기 전에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백신 수합을 해서 백신 수합을, 아스트라제네카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좋은 거지만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이 다른 나라에서 전부 다 중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이를 파악하면서 그 백신을 비축을 해서 풀면 되는 것이고, 또 주사를 맞추면 되는 거고, 또 확고하게 또 이제 검증이 곧 나올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미국에서 지금 검증을 대단히 지금 하고 있고, 식약처에서 아직 승인을 안 내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승인 내면 그 다음에 백신 맞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온 국민이 눈을 확 부릅뜨게 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만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이 국민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자기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의 생명, 자기의 존재, 생명체로서의 존귀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암흑시대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광풍이 부는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했던 지금이 광풍의 시대입니다 라고 외쳤던 소위 광풍이 부는 시대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자, 내일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펄펄 뛰고 국가안보가 한미동맹에 의해서 굳혀가는 그러한 과거의 안전한 대한민국이 떠오를 것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